오늘은 03 확률의 뜻과 활용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요, 용어들,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을 구해요. 확률을 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활을 계속 쐈어요. 10점, 8점, 5점 이런 관역판이 있어. 그랬을 때 내가 10점에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이럴 때 보통 확률을 구하죠. 혹은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나 되느냐? 이럴 때 우리는 확률을 구해요. 그런데 모든 이런 행위들에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야. 활 쏘고, 활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시행을 하면 확률,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행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예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우리는 이런 걸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혹은요, 실험, 관찰 이런 용어로도 사용이 돼요. 그렇구나. 경우의 수 확률 통계에서 시행, 실험, 관찰 이런 말은 다 같은 테두리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시행에는 어떤 예들이 있냐? 예, 적어 놓습니다.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활을 쏜다.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활을 쏜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앉으세요. 숙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러고 있구나. 잠시만요. 윤형경. 예, 숙제 뒤쪽으로 전해주세요. 그리고 조우진군, 네. 그리고 정혜인 양,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공간 적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전체의 집합이에요. 모든 가능한 결과 전체의 집합입니다. 적어줘야겠구나, 늦게 온 사람들 때문에. 자,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전체의 집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확률과 통계에 사용되는 용어는 집합에서 그대로 넘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볼까요? 표본 공간을 우리는 전체야, S라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을 사용한다는 건 집합을 이용해서 표본 공간을 표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는 건 1의 눈이 나온다, 2의 눈이 나온다, 3의 눈이 나온다, 4의 눈이 나온다, 5의 눈이 나온다, 6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아, 결국엔 전체 집합이 표본 공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란 뭐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얘기합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얘기해요. 표본 공간의 집합을 얘기한다. 되겠습니까? 부분 집합. 사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수학 하에서 순열 조합 배울 때도 얘기했었죠. 사건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경우의 수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넘어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할 거야. A를 구해보겠니? 라고 하면, 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집합이다 라고 했으므로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집합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집합 135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요. 자, 그러면 짝수인 사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인 사건을 한번 B라고 해볼 겁니다. 그리고 소수가 나오는 사건, 요것을 C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구해보기 바랍니다. 구해보세요. 자, 늦게 온 사람들은 선생님이 위에다 적어주고 있으니까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짝수인 사건 구하면 집합 2, 4, 6 소수가 나오는 사건 불러볼까요? 시작! 2, 3, 5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표본 공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집합인 거고요.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자, 지우고 아래 근원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원 사건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난 사건 중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만 합니다. 즉,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면 근원 사건이라는 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게 근원 사건이냐면 이런 게 근원 사건이에요.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4, 집합 5, 집합 6. 우리는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서 전 사건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사건은 집합입니다 라고 했지. 그럼 전집합. 느낌 비슷하게 오는 거 없어? 전집합 하니까 떠오르는 개념. 전체 집합.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전사건이란 말은요, 위에서 배웠던 표본 공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전체 집합인 거예요. 전사건, 전체 집합이구나. 즉, 표본 공간이구나. 자, 어떤 시행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어. 이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집합 1, 2, 3, 4, 5, 6 이런 눈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사건 하니까 또 떠오르는 개념 없어? 집합은 집합인데 뭔 집합? 공집합 떠오르실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공사건은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보고 야, 사건을 한번 구해봐 라고 했는데 이런 사건을 구해보래.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해보겠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주사위 1부터 6까지 있는데 7의 눈이 나올 일이 절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 우리는 전사건을 이렇게 공집합과 똑같은 표시로 이 공사건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보니까 사건은 그 집합이구나 라고 이렇게 가볍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지우도록 할게요. 선생님, 찬영군이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오고 있군요. 시간 또 잘못 알았나 보네. 예, 깜빡깜빡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여사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여사건? 여집합! 요게 떠오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반 사건이요. 배반 사건, 배반 집합? 나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 사실은 배반 사건은요, 집합으로 따지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서로소 관계를 의미해요.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서로소 관계일 때 우리는 요런 그림을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뭔가 뭘 떠올리면 된다? 여집합을 떠올리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사건 S. 전체 집합 S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건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의 연산기호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그림에서 그려보고 싶어? 그럼 어떤 그림 그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확률에서요, 이 녀석을요, 합집합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왠지 뭐라고 부를 것 같아? 합집합은 아니고 합사건. 되겠습니까? 예, 합사건이라고 이런 사건을 합사건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A와 B가 이게 무슨 말 들어갈 것 같아? 동시에. 예,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내용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 교집합 부분에만 빗금을 치면 된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교사건이라 부르진 않고요. 여기에서는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합한다, 곱한다, 곱사건,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 뭐냐? 배반 사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 가로 열고 서로소.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배반 사건. 왠지 배반 사건 이러면 확률과 통계 용어를 떠나서 왠지 되게 나쁜 사건 같지 않아요? 내가 널 배반했어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자, 어쨌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채울게요. 그 밑줄 채우겠습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요 곱사건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예. 공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A 교집합 B의 영역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얘가 없다는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 하고 이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한다. 이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한다. 이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한다. 그래서 이 배반 사건은 어떤 형태냐면요. 여기에 사건 A가 일어났고 여기에 사건 B가 일어났는데 얘네들은 절대 공통 범위가 없는 서로소 관계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말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쓴 김에 여기 여백 있죠? 한 줄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의 대부분의 경우는 배반 사건이다. 시행의 대부분의 경우는 배반 사건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배반 사건은요, 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감사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봐. 왜 얘가 대부분의 시행이 배반 사건이냐면 내가 동전을 던졌어. 그러면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지.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내가 활을 쐈어. 그럼 10점에 맞으면 10점이고 8점에 맞으면 8점이고 5점에 맞으면 5점이지. 10점과 8점에 가다가 화살이 쪼개져서 두 개로 맞춰졌어. 이런 미친 경우까지 우리는 확률에서 감안하지는 않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서로 10점이면 10점, 8점이면 8점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아. 배반 사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사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여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 하고 A의 여사건이라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A의 여사건이라 하고 A의 여집합으로 나타낸다. 이때 사건 A와 그 여사건 A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얘네들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맞죠? 자, A하고 A의 여집합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건 우리는 A의 여사건을 표현할 때 A를 그리고요. 여기에 바깥쪽에 오는 이 빗금이 바로 A의 여사건의 영역이다 라고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맨 위에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입니까?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문자,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이다 라는 정의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지만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다 라는 이 명제는 맞다 틀리다? 맞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 위에 개념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간 4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답 내셨으니까 예. 자, 거기에 보니까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하고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묻겠습니다. 배반 사건의 개수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아. 몇 개? 8개. 정답. 그리고 여사건을 구하고 여사건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사건의 개수 몇 개? 1개. 예. 자, 정말 신기하지? 분명 우리가 위에서 용어를 다 배웠어. 배반 사건이 뭔지, 여사건이 뭔지. 그런데 문제 배반 사건, 여사건 나오니까 이제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없어질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를 보면 이제 여백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백 절반으로 나눠서 아래쪽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좀 잡아드릴 거고요. 위쪽에는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항상 A의 여집합, A의 배반 사건, 순으로 구한다. 자, 배반 사건과 여사건의 관계가 나와 있는 문제가 나올 때는요, 항상 A의 여사건, A의 배반 사건, 요 순서로 구하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A의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S가 있고 A가 있어요. A의 배반 사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A의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A의 배반 사건들은 전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A의 여사건의 부분집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A의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A의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A의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세요. 저 중간 자리에 앉아야 돼요. 중간에 한 자리. 왜 늦었어? 일어나 보니까 하시는데요. 그렇게 우리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지. 자, A의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것은 A의 여사건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수학하에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배운 적 있다 없다? 있다. 뭡니까? 2의 n제곱. 바로 이런 공식으로 A의 배반 사건도 구하고 배반 사건의 개수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자. A의 여사건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전체 집합에서 A만 빼버리면 그게 바로 A의 여사건입니다. 그리고 A의 여사건은 항상 몇 개밖에 없어? 얘는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죠? 그죠? 왜? A라는 녀석이 존재하면 이 A의 여사건은 이 영역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사건은 어때? 되게 쉽지. 결론은 뭐가 핵심이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여사건에 있는 게 아니고 배반 사건에 있는 거예요. 아, 배반 사건 구하려면 A도 알아야 되고 A의 여사건도 알아야 되고 A의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할 때, 자, 선생님이 그랬죠? A부터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A를 구해봅니다. 뭐라고 쓸 수 있다? 2, 4, 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건 A와 배반의 사건을 구하고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고 여사건도 구하고 그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 솔직히 개념을 깨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보면서 피식 웃어요. 왜? 원래는 항상 A의 여사건, 배반 사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라고 했지.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애들이 여사건을 띄워놓고 배반 사건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머리가 복작복작해지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야. 그래? 너무 순차적으로 좀 애들이 쉽게 풀지 모르니까 뒤집어 놔야지. 요래 놓은 거랑 똑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A의 여사건을 구해봅니다. 집합 1, 3,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A의 배반 사건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배반 사건들에는 어떤 것이 있냐? 부분집합이지. 바로 요 녀석에 불러볼까? 원수의 개수 작은 것부터 쫙 부르면 시작! 공집합, 집합 1, 집합 3, 집합 5 집합 1, 3, 집합 1, 5, 집합 3, 5 그리고 마지막에 집합 1, 3, 5 요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면 어머, 원수의 개수가 3개네? 2의 세제곱 8개. 눈으로 세자면 요렇게 8개. 그리고 여사건 구해냈고 여사건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1개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자, 되셨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요, 확률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확률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확률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그 경우의 수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확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경우의 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 구해야겠지. 그래서 내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연습을 했어요.
어떤 연습을 했습니까? 수학화에서 순열에서 연습하고 조합에서 연습하고 확률과 통계 들어와서 1단원의 여러 가지 순열에서 또 연습하고 2단원의 중복 조합에서 또 연습하고 그 순열과 조합이라는 무수히 많은 유형들이 전부 다 뭘 구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거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개념 다 사용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단원까지 숙제가 잘 돼 있어야지 확률도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의 뜻이라는 요 개념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우리 솔직히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확률을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럴 확률 0%야. 없어. 제로야. 어머, 그건 진짜 확률 100%네?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확률 한 30% 정도밖에 안 돼. 우리 보통 확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보통 퍼센트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해요. 하지만 수학에서는요. 그냥 그 퍼센트가 아닌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쪽에다가 당구장 표시해놓고 두 줄만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확률 0%, 30%, 100% 등으로 종종 사용되지만 일상에서의 확률은 확률 0%, 30%, 100% 등으로 종종 사용되지만 일상에서의 확률은 확률 0%, 30%, 100% 등으로 종종 사용되지만 0%, 30%, 100% 등으로 종종 사용되지만 줄 바꿔서 줄을 맞춰서 쓰세요. 숫자 라인을. 수학에서의 확률은 확률 0, 0.3, 1 등으로 대부분 사용된다. 수학에서의 확률은 확률 0, 0.3, 1 등으로 대부분 사용된다. 수학에서의 확률은 확률 0, 0.3, 1 등으로 대부분 사용된다. 사실 퍼센트라는 개념은 어떤 숫자에 100을 곱한 수가 퍼센트죠? 그러므로 위아래 수는 사실은 같은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퍼센트 제하고 보통 숫자로 많이 표현할 뿐입니다. 자,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 하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이렇게 PA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A의 확률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이 녀석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문장을 그대로 수식화시켜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아까 선생님이 확률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의 뭐라고 가르쳤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 근데 선생님이 보통 요거 너무 말이 길어서요. 문요 경우의 수.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문요 이렇게 쓰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라는 얘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의 수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 요것이 바로 확률이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확률 P라는 이 글을 우리는 수학적인 기호로 P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내야겠지. 선생님이 경우의 수는 어떤 집합의 원수의 개수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모든 경우의 수는 전체 집합을 나타내고 즉 표본 공간을 나타내고 우리 보통 U 혹은 S를 이용해서 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에서 N을 붙이면 돼요. 집합에서 사용했던 N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A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문장으로 표현하면 분모의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적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 중학교 때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가볍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개념도 사실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이에요. 어떤 의미의 사건 A에 대해서요. 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이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다예요. 왜? 0의 의미가 뭔데? 절대 1